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7번째 시간입니다. 습관 6. 시너지를 활용하라. 더 좋은 방법.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철새들이 겨울이면 V자 모양으로 떼를 지어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새들이 그렇게 이동하는 데는 굉장한 이유들이 숨어 있다. 떼를 지어 다님으로써 한 마리씩 따로 이동할 때보다 71% 정도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앞에 있는 새가 날개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공기의 움직임이 뒤따르는 새들의 비행을 더 쉽게 해주기 때문이다. 선두에 선 새가 지치면 그 새는 V자의 맨 끝으로 이동하고 다른 새가 선두에 나선다. 뒤에 있는 새들은 소리를 내서 앞의 새들을 독려한다. 대열에서 나고 한 새는 혼자 나는 것이 싫어서 재빨리 합류한다. 한 마리가 아프거나 다쳐서 대열에서 나고하면 다른 2마리가 같이 떨어져 나와서 다친 새를 보호하고 도와준다. 다친 새가 다 낫거나 죽어버리면 나머지 2마리는 새로운 대열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자신들만의 대열을 형성한다. 얼마나 영리한 새들인가. 힘이 덜 들게 서로 도와주고 돌아가면서 선두에 나서고 서로 격려하고 다친 동료를 보살피는 이런 활동을 통해 새들은 혼자서 날아갈 때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내가 6번째 습관, 시너지를 활용하라 에서 말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너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시너지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나 혹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모두의 방법인 것이다. 시너지는 일종의 보상으로 앞에서 말한 다른 습관들, 특히 상호이익을 모색하는 습관이나 경청하는 습관을 실천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와 같은 것이다. 시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혼자 나는 대신 V자 형태로 떼를 지어 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시너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떤 것이 시너지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자. 시너지, 차이점이 있음을 환영한다. 팀워크를 중시한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한다.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 시너지가 아닌 것, 차이점이 있음을 싫어한다.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절충한다. 시너지는 어디에나 있다. 시너지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팀에 속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룹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해냈을 때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겁게 놀았다면 그게 바로 시너지인 것이다. 차이점을 존중하는 것. 그렇다고 시너지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차이를 존중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상에 온통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있고 모두 같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다양성이란 참 좋은 것이니까 말이다. 다양성이란 말을 들으면 인종 문제나 성차별에 관한 것이 우선 생각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외에도 신체적 특징, 옷, 언어, 부의 정도, 가족, 종교, 생활습관, 교육 정도, 취미, 기술, 나이 등 다양성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는 접근 방법에는 3단계가 있다. 1단계,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 2단계, 다양성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 3단계, 다양성을 환영하는 것. 다양성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 중에는 다양성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만이 올바른 것이고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이 세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엉뚱한 사명감까지 가지고 있다. 다양성을 참고 견디는 사람. 다양성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다양성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포용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네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네 일에 상관하지 않으마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시너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사람들은 차이를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보지 않고 장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다양성을 환영하는 사람. 다양성을 환영하는 사람은 차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차이점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면 비슷한 사람이 모였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다양성을 환영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차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 뿐. 다른 사람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차이는 곧 창의력의 근원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회이다. 사실 내용에 따라서 차이를 존중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종이나 종교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소수에 속한다. 사람들이 가끔씩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소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로버트 풀컴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이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머릿속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친구나 형제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토마스 암스트롱 박사는 재능에 대하여 7가지가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가장 발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 배우게 된다고 했다. 언어, 논리 및 수학, 신체 감각, 공간, 음악, 인간관계, 자기 성찰. 앞에 7가지 타입 중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신은 논리와 수학에 재능이 있는데 여동생은 인간관계에 재능이 있다면 다양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동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말이 많은 여동생을 이상한 아이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차이를 존중해서 자신의 말하기 수업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옳은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쉬워진다. 자기 자신의 다양성을 존중하라.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자신은 아주 괜찮은 포도형의 사람인데 상대방이 바나나형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럴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포도형을 찾는 사람이 곧 나타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하도록 하라. 갖가지 과일들이 제 맛을 낼 때 과일 샐러드도 맛있어지는 것이다. 차이점을 존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시너지를 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관심과 편가르기 그리고 편견이다. 무관심이란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감정은 어떤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편가르기.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모임이 배타적으로 되어서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친한 친구들끼리 모인 동아리 내에는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차이의 중요성을 알 수 없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방법. 차이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최소한 차이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셈이다. 시너지는 단순한 타협이나 협동이 아니다. 타협을 하면 1 더하기 1은 1.5가 되고 협동을 하면 2가 된다. 그리고 시너지를 활용할 때는 3이 된다. 그것은 창조적인 협동이다. 창조적이라는 말에 주목해주기 바란다. 시너지를 활용할 때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 된다. 시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시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행동 수칙.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본다. 상대방의 견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들어본다. 나의 견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이해시킨다. 정리.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본다. 더 좋은 방법.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다. 위에 있는 기본 공식들만 따른다면 놀랄만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수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내심을 가져라.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방이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싸움, 말로든 주먹으로든 싸움이나 무시, 침묵 혹은 문제를 회피하는 행동, 무시를 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너지를 활용하는 행동 수칙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팀워크와 시너지. 훌륭한 팀에는 보통 5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은 다 같이 중요하지만 약간씩 다른 일을 맡아 하게 된다. 끈기파.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일한다.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끝낼 때까지 그 일만 한다. 지원자. 리더를 잘 도와준다. 맡은 바 일은 책임지고 완수한다. 개혁가.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맨. 가끔씩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낸다. 중재자. 팀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재롱둥이. 같이 일하면 즐겁다. 가끔씩은 사고도 치지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관계도 저절로 좋아지게 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농구 선수 데보라 밀러 팔모어가 아주 적절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자기 삶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팀워크는 필요합니다. 점수나 시합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팀 동료들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걸음마. 학교나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피하지 말자. 다가가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자.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시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한번 실천해보자. 1.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본다. 2. 상대방의 견해. 3. 나의 견해. 4. 정리. 5. 더 좋은 방법. 믿을 수 있는 주위 어른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아 보자.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서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는지 살펴보자. 주변에서 시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자. 팀워크, 동식물의 공생관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등 어떤 것이라도 좋다. 주변에서 가장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에게서 배울 만한 점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이번 주에는 매번 지내던 대로 지내지 말고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뭔가 재미있고 새롭고 색다른 일을 생각해보자. 다음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 자신은 얼마나 편견 없이 대하는지 생각해보자. 차이를 무시하는 사람,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인종, 성, 종교, 나이, 옷차림. 위에 있는 각각의 차이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여기까지.